안녕하세요.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다의 유연숙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물으면 모두가 행복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을 찾기도 또한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오늘 나와주신 이분은요 26살 청년이십니다. 26살 청년이 바로 이런 행복한 사람, 멋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인생기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분이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이분은 바로 즉시 될 때까지 실행을 하여서 멋진 분과 나누는 인생을 속에서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행복 레시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채널 고정해주세요.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이분은 대한민국 중2,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조현우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요즘에는 KTX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꽃미남이 나오셔서 우리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진행자분께서 정말 잘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지금 대한민국 현역 공군 중2로 근무하고 있고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라는 꿈을 가진 청년 조현우라고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역시 다릅니다. 작가님 어려웠을 때는 성격이 어땠는지, 지금 이렇게 탁월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비결이 있었나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평범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중학교 때만 해도 정말 선생님들한테 딱히 미움받지도 않고 네.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던 학생도 아니었고요. 그냥 고등학교로 가고 네. 조금 이렇게 군대와 연관된 특수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살짝씩 바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좋아하지 않았던 네. 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했나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었어요. 네. 그렇게 막 전교 꼴등이나 막 이렇게 정도로 못한 건 아니었고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진짜 애매하다 라고 싶을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들어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네. 들어가기가 굉장히 경쟁률이 엄청 센 학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네. 부모님께서 네네. 특별히 과외를 한 과목당 이렇게 시키시면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좀 마음을 놓고 공부를 다시 안 했었죠, 한동안. 네. 그렇게 해서 공군 학교를 갔어요. 네, 그쵸. 네, 공부하니까 되던가요? 정말 그때는 그 고등학교라는 목적을 딱 가지고 단기적으로 벼락치기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목표의식이 있었는지 그때 잠깐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고 네. 나서부터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다시 돌아가요? 네. 근데 이렇게 책에 이렇게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계속 꿈을 찾아가는, 공군에 들어가서 공군 부사관이 됐는데 네. 거기서도 계속 꿈을 찾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꿈을 찾게 되는 일을 계속 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던 이유가 사실은 제 의지도 있었지만 이게 부모님 입장이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취업난에 이런 걸 너가 피하고 네. 차라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바로 갈 수 있는 학교에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거의 권유랑 협박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정말 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더 인정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저는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제 자신한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현실과 저한테 맞지 않았던 현실이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다른 행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예. 다른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공군부사관에서 네. 또 장교가 되었습니다. 네. 어, 그렇죠. 어떤 계기로 어떻게 장교가 될 수 있었는지. 정말 장교로 간 이유들을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 어차피 제대를 마음먹었는데 의무 복무가 더 늘어나는 장교를 왜 굳이 선택했느냐. 네, 그냥 네. 있다가 청주에서 제대해도 됐는데 네네.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종합된 결과였어요. 그래요. 일단은 그 부대에 있으면서 조금 한 2년 넘게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었는데 더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장. 네네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차선책으로 찾았던 것이 네. 공군 장교로 지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 네네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군 생활을 하다가 한 3년 만 3년이 지나면 네. 동기생들끼리 같이 교육을 받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한 친구를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건 저보다 공부를 훨씬 못한 친구였어요. 아. 네. 근데 3년 만에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저는 그냥 운동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네.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학점은행제라는 시스템으로 학사 학위를 따놓고 네. 장교 시험을 쳐서 벌써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으면 원래 저도 그렇게 막 특별히 임팩트가 없었을 텐데 네네.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그래버리니까 네네.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네. 뭔가 해봐야겠구나. 네. 이 친구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티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 장교가 되게 어려운 그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단 제가 정확히 뭐 학사 장교거든요. 제가 네네. 학사 장교로 들어간 확률은 모르지만 그 전 군 뭐 육군, 해군, 공군 중에 공군 학사 장교가 상당히 학위도 높고 네네. 실력도 높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기생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장교가 되기도 했고 아. 제 이후에도 지금 학사 장교로 들어간 친구는 저희 기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정말요? 네. 늦게 배운 도둑이 다시는 줄 모르고 네. 공부를 하셨나 본데. 그럼 잠은 몇 시간이나 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자는 편은 아닌데 네네. 요즘에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때는 부사관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야근을 하건 회식을 하건 네. 갔다 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많이 자면 4시간에서 5시간 아. 네, 그 예. 이하로 잔 적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교가 되었습니다. 네. 장교가 그토록 바라던 또 장교가 되었는데 네. 지금 또 꿈이 네. 그 장교의 꿈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장교로 가면서 이유 하나 더 있었어요. 아, 그 뭐냐면 부모님들이 군대가 얼마나 철밥통이고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인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 자신한테 궁금했었어요. 내가 지금 부사관으로 하면서 하는 업무가 나한테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나한테 안 맞는 건지 장교를 가면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업무에서는 벗어나지만 군대라는 안정적인 시스템은 안에 있고 그러니까 가서 만약에 장교 생활이 정말 괜찮다면 있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 자신을 정말 잘 딱 알겠더라고요. 네. 그냥 내가 업무가 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와는 나랑 잘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대를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네. 거죠. 그러면 제대를 앞두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제대 언제인가요?
내년 5월 말에 제대합니다. 내년 5월 네, 말에요? 2018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제대를 하려고 또 이렇게 부모님을 네. 설득해야 되고 또 노력했던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일들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게 되었나요? 일단은 뭐 제가 전역을 처음 결심했던 게 19살 때였어요. 그래요? 네. 들어가자마자? 네, 그냥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1년 일찍 임관을 해서 19살의 나이로 그러니까 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들어간 지 한두 달 정도가 지나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조언을 구할 사람이 사실 부모님밖에 없었고 네네.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100%. 제가 힘든 걸 이해하시고 아들이 원하는 길이면 너가 정말 좋아하는 일 찾아서 열심히 해봐라 라고 막연히 응원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때부터 치열하고 긴 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끊임없이 제가 여러 가지 노력도 했죠. 처음에는 그냥 말로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네네. 그 부모님과의 대화는 네. 사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성이 담긴 대화다 보니까 네네. 제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결과물을.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나요? 집에서 네. 정말 방에서 나오질 않았었어요. 아.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네네. 주말마다 서울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네. 올라오면은 가족분들은 보통 TV를 보시거든요. 거실에서 네네. 다들. 네. 근데 저는 TV를 보지 않고 방에서 주로 책을 보거나 네. 제가 해야 될 뭐 교육을 들으면서 숙제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혼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렸고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네. 밖에 나가서도 보니까 책에 보니까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뭐 부자들도 찾아갔고 네. 막 이런 게 했는데 네. 어떤 분들이었나요? 제가 처음 장교로 임관을 했을 때 네네. 원래는 부사관 때는 운동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굉장히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네. 그냥 회사에 단순히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걸로는 제가 군대에서 하는 업무와 크게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제대를 하기로 이왕을 마음 먹었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사관 때는 뭐 테니스도 쳤었고요.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 레저 스포츠 위주로 배우기도 했고 네. 뭐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니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장교를 입대를 하게 됐는데 네. 장교를 입대를 하다 보니까 하고 그 테니스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던 스승님과 멀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같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연락을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정말 무섭게 식더라고요. 테니스에 대한. 네. 그래서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식고 나서 정말 한동안 멘붕 그야말로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 자괴감에 빠져서 그러면 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 결과로 일단 제가 군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모은 돈이 있잖아요. 네. 이 모은 돈으로 한번 재테크를 공부해보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제 긴 여정들이. 네. 그래서 그 재테크를 처음에 뭐 주식도 공부하고요. 네. 뭐 펀드, 뭐 보험, 아니면 뭐 통장 분산 투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딱 꽂혔던 거는 처음에 부동산이었어요. 네. 부동산도 뭐 시세 차익형이 있고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제대를 하는 거를 부모님이 반대하신 이유가 네. 사실은 고정적인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제가 잘 투자를 해서 고정적인 월세가 나온다면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제 꿈을 반대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부동산 공부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공부를 해서 웬만한 이론이 쌓이고 나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도 그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투자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네. 조언을 구하고 네네.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네네. 안정성 있게 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찾았던 게 황준석 소장이라고 있어요. 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의 소장님이신데 네네. 그분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페를 들어가서
전화를 드리고 예약을 잡았어요. 네. 이게 1시간 컨설팅에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몇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네. 이 정도 비용은 투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달 후에 찾아뵀습니다. 음. 딱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뭔가 오라가 풍기는 뭔가 빛이 나는 분이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전 태어나서 진짜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롤렉스라는 뭐 그런 시계를 차고 있고 네. 네. 그 건물에 주차장에는 뭐 삐까뻔쩍한 외제차들이 네. B사, M사부터 해서 뭐 A사 이렇게 골고루 고급 승용차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이분은 누가 봐도 부자였던 거죠. 저는 여태까지 준비했던 질문을 네. 다 걷어버리고 네. 이분처럼 되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네. 제가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소장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소장님도 지금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부자가 되신 건가요?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분은 딱 웃으시면서 네. 자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한테 책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네.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신태순 대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네. 그 신태순 대표님도 만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1,100만 원짜리 한국영업인협회 교육도 듣게 됐고요. 네. 이런 정말 비싸다고 싶을 사람들이 정말 또라이다 라고 할 만한 교육들을 찾아다니면서 네네네.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네.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26살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또 보니까 많은 인연도 중요하지만 네. 이영석 대표님과의 인연이 또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보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영석 대표님한테는 무엇을 배웠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영석 대표님은 제가 현재도 스승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스승님이라고도 평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스승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저한테. 네. 왜냐면 한국영업인협회 1,100만 원짜리 교육을 들을 때 그때 네. 그때 한 4주차 정도의 교육대였어요. 네. 그 한국영업인협회 심기루 회장님과 친분이 있으셔서 네. 특강을 오신 거예요, 저희한테. 네. 수강생들한테 특강을 해주러 오셨는데 저한테 질문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질문을 했지만 저는 이미 이영석 대표님의 팬이었기 때문에 네네. 질문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이분과 같이 1대1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얼마짜리 음식을 대접하면 형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네. 당황하시면서 새끼야 너 얼마까지 낼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계속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1,000만 원까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네. 1,000만 원 그럼 가져와. 밥은 내가 사줄게. 하고 네. 연락처를 알려주고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후에 스승님을 개인적으로 일주일 후에 뵙게 됐습니다. 네. 같이 연락을 드리고 1,000만 원을 실제로 뽑아서 가져갔죠. 1,000만 원 어떻게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을 제가 그때 당시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이 없었어요, 통장에. 네네.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처음에는 빌릴까 했지만 네네. 물론 빌려주겠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러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상.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진짜. 네. 돈을 메꿔서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만나 뵙고 질문을 드렸죠. 질문을 30가지를 준비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스승님, 저 같은 젊은 그 열정 있는 청년들을 수없이 봐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스승님이 저한테 딱 촌철살인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너 같은 애들? 너 같은 애들 한 명도 없어. 네. 난 너같이 열정 있고 배짱 있는 애를 처음 봤어. 넌 내가 볼 때 100% 성공했어. 근데 100% 성공한 애들은 많아. 성공하려면 101%가 돼야 돼. 네. 그 1%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 1%를 내가 채워줄게.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후로 실제로 네네. 만나는 사람을 바꿔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책의 모티브가 된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네네. 정말 이제는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지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아, 설명을 좀 그럴까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건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네네. 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저희 누나입니다. 네, 음. 그래서 정말 화목하고요. 그 부모님이 저희 꿈을 비록 반대를 하셨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저는 지원군이잖아요. 이제는 그럼요. 조력자가 제 되셨고요. 가장 큰 조력자이자 팬이십니다. 네. 정말 화목합니다 저희는. 아, 이거는 제가 네. 부사관 때 네네. 웨이크보드 강사라는 꿈을 꾸면서 네네. 정말 열심히 탔었을 때 시기예요. 야. 저 표정과 한 손으로 타는 모습을 보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타는 실력이 그거 근육이 네. 뭐 멋있습니다. 여유롭게 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아, 이분이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신태순 대표님이세요. 이렇게 젊으세요. 네. 네. 30대신데 네. 굉장히 마인드도 독특하시고 네네. 그 독특한 마인드 자체를 해적 마인드라고 네네. 이름을 붙이시고 무자본 창업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네. 형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여기는 한국영업인협회인데요. 네네. 저기가 이제 1,100만 원짜리 교육을 그렇게요. 120명의 수강생이 저와 같이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수강생 대표가 돼서 네네. 제가 마지막 수료식에서 네. 그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 기념사죠. 1,100만 원짜리 강의가 네. 있다는 거. 아,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이영석 네. 스승님. 네네. 막 스승님.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래요? 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네네. 모든 대화를 끝내고 네.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멋지십니다. 26살 청년 같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목표 결심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행동을 목표로 보여주는 네. 그런 젊은이가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데 삶의 가치관? 목표? 이런 거는 또 철학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생각의 비밀의 작가이시자 스노우폭스 회장님이신 김승호 회장님입니다. 네. 네, 이분의 책을 보고 정말 많은 영감을 받고 네. 강연까지 굉장히 좋은 기회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네. 이 말이 정말 임팩트가 많이 남고 내 인생의 철학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이기심을 채워야 한다. 네. 지금도 제 가치관이자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말인데요. 네. 누구나 이기심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라면 네. 좋은 집에 뭐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뭐 이쁜 이성 친구나 뭐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이라는 거는 그 욕망에 더불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진심으로 줄 수 있어야 그 이타심과 이기심을 둘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네. 본인의 행복도 추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거를 제 인생의 철학이자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저술 활동을 할 때 그것을 모티브로 기준으로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지금은 그럼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아직 전역을 안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사실상 영리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뭐 강연을 다니거나 제가 작가로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고 네네. 타이틀을 내거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강연 재능 기부 네. 이런 강연 기부 같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뭐 청년들이나 심지어 청소년들 아니면은 어른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 누나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들과 뭐 조언이 아니라 서로 맛코칭 네. 서로 이득이 되고 이타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를 위해서 열심히 제 내실도 다 쌓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했던 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키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은지. 결국은요. 네. 사실은 실행인 것 같아요. 행동. 네네. 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물론 다 중요하고 제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던가 뭐 이런 요소나 이유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항상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행동력, 실행력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그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가 하는 실행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데 이제는 경제 개념이 좀 바뀌었나요? 사실은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경제 개념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교육을 받는 거에 뭐 열심히 충실해서 모은 돈으로 교육을 받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스승님께서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교육만 한 게 없다. 네. 사실은 빚을 내서도 교육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힘들고요. 네. 마이너스 손해를 만들긴 했지만 제가 가진 한도 내에서 아니면 뭐 그보다 정말 배우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어떻게든 들어야겠죠. 네네. 네. 그것도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 돈 자체를 인격체로 생각을 하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적은 돈은 어린 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네. 큰 돈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애지중지 좀 아껴가면서 다듬고 네. 키우고 큰 성인이 된 돈은 정말 좋은 곳에 보내주고 자립시키라는 거예요. 네. 이 뜻은 돈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네. 작은 돈은 정말 차곡차곡 모으라는 얘기죠. 네. 작은 돈은 허투루 쓰지 말고 네. 큰 돈은 정말 좋은 곳에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써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6살인데 벌써 성공을 한 그 느낌입니다. 아니 전혀 아직.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여기까지 네. 정말 이렇게 바른 성공? 빠른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그 지름길이라고 그러면 네.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빠른 성공, 바른 성공. 네. 정말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기준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인생의 끝을 본다면 결국 행복해야 되는 거가 맞나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빠른 성공, 바른 성공을 앞서서 네. 일단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정말 그야말로 빠르고 바른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행복한 사람들을 곁에 둔다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은. 네. 성장하면서 행복하게 성공이라는 길에 금방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같은 나이에 네. 정말 10대, 20대들에게 이렇게 네. 보면은 정말 꿈을 꿀 수 없는 건지 네. 꿈을 꿀 줄 모르는 건지 요즘 이렇게 대학생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20대로서 그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청년들의 네. 굉장히 제가 봐도 좀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초등학생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을 한 명 만나는데요. 네네. 혹시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글쎄요, 막 연예인? 뭐 이런. 이게 한 5년 전에 대체 꿈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3년 전의 꿈이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정말 이 말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 임대사업자가 초등학생들이 꿈이래요. 진짜요? 저는 그 단어를 네네. 어떻게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조차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뭐 책을 읽고 임대사업자라는 용어를 공부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부모님이나 언론, 주변 뭐 사람들의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들은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꼭 조언이 아니라 말을 해준다면
간접적인 경험도 좋지만 네. 거기에 너무 기대지 않고 네네. 직접 살아있는 행동을 자기가 함으로써 직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길에 이미 다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뭐 똑같이 살진 않더라도 네네. 조언을 정말 내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정말 좋아하는 길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정말 대학, 직장, 네. 돈 여기에도 너무 몰입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 네. 정말 좀 안타까웠는데 네. 이렇게 멋진 행동으로 네.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10대, 20대는 경험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네. 성공하는 시기가 아니라 네.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 앞으로 비전 뭐 이런 아.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네, 정말 진행자분께서 제가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을 낸 것도 누군가를 행복한 사람들과 성장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성장한 결과로 쓸 수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정말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아? 원래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네. 100% 신뢰하지 마시고 네.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무색하게 할 만큼 실행력이 강한 우리 조현우 전선에게 제가 기립박수를 좀 보내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기 전에 먼저 만나는 환경을 바꾸고 네. 그거 할 수 없다면 책으로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책으로 만나서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누구보다 두둑한 배참.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용기를 네. 즉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을 할 수 없지만 네. 분명히 성공한 사람은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에 답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입니다. 네, 왜냐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 오늘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거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격한 말이긴 하지만 네네. 그만큼 우리 과거의 명인들이 하는 말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모티브로 삼고 그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네. 같이 공존한다면 뭐 그렇게 되리라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벌써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 줄 안다는 것. 그러면 50대에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 아니, 이 시간 이후도 좀 삶은 뻔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꿈만 꾸는 몽상가들에게 정말 실행이 답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조현우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청년이 늘어간다면 우리나라 이 미래를 맡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좋다에 나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실천하면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좋다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진행의 유현숙이었습니다. 조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숙의 이런 사람이 좋다의 상영 시간은 공감방송 홈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 5시에 방송됩니다. 또한 모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다의 후원기업은 주식회사 인터바스, 한국서비스교육원, 전주현대해상, 안심경영컨설팅, 인천 일신동 카페바이닝, 대통령의 글쓰기에 강한국 작가, 인천 다솜치과 기공소, 천안행
눈 아랫대 절망 속에 희망을 품다. 홍명순 작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화과 정현원 교수님. 예당기업 전주 배움 아카데미. 후벌제 프로커입니다. 감사합니다.